여러분, 혹시 여름철만 되면 에어컨을 켤까 말까 망설이시나요? 저는 모든 브랜드, 모든 모델의 에어컨을 다뤄봤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러 고객님에게 갈 때마다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해드린 집 중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신 분들은 전기세가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가오는 폭염에 여름 날씨에도 전기세 걱정 없이 남들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더위에 지치다가 밤에 잠깐만 켜고 바로 끄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전기요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브랜드의 에어컨을 쓰는데도 어떤 집은 한 달 전기세가 12만 원, 어떤 집은 고작 2만 8천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에어컨을 켜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절약법, 그중 상당수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진짜 효과 있는 절약법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은 자주 껐다 켜는 것보다 그냥 켜두는 게 더 절약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마트 갔다 오는 30분, 병원 다녀오는 1시간, 그 정도 외출에는 에어컨을 끄지 않는 게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초기에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면서 순식간에 전력 소비량이 치솟습니다. 30도까지 오른 실내 온도를 다시 26도로 낮추기 위해 에어컨은 몇 분 동안 풀가동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쓰는 전력이 계속 켜둔 상태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출근이나 장시간 외출처럼 3시간 이상 비우실 경우엔 끄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짧은 외출이라면 절전 모드를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를 냉방보다 전기를 덜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습이나 냉방이나 실외기가 작동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제습 모드는 바람 색이나 소음이 적어서 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하지만 제습이 전혀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습도가 높은 날, 특히 장마철처럼 눅눅한 날씨에는 제습 모드가 훨씬 더 쾌적하고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엔 냉방 모드로 1에서 2시간 돌리시고 그 이후에 제습 모드로 전환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진 상태에서 제습 모드가 습기만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체감 온도는 시원하고 공기는 뽀송뽀송해서 훨씬 쾌적한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 에어컨 바람의 방향이 전기세를 좌우합니다. 대부분은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설정합니다. 발끝이 시원하면 괜히 더 시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냉기가 바닥에만 머무르게 만들어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원인입니다. 발로 바람 방향을 위쪽, 즉 천장 쪽으로 설정하시면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며 실내 전체를 순환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정 온도에 도달하고 실외기도 자주 쉬게 되니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햇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실내 온도가 2도에서 4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남향 거실 창이나 베란다 유리, 여기를 막지 않으면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 온도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냉기보다 태양열이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고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꼭 창문을 가려주세요.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거든요. 실제로 실험해보니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열어둔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무려 3.5도나 났습니다. 이 차이가 에너지 소비량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섯 번째,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오토, 에코, 절전, 이런 이름의 버튼, 혹시 그냥 넘기셨나요? 이 버튼이 바로 전기세를 반값으로 줄일 수 있는 마법의 버튼입니다. 오토 모드를 설정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사람 수와 습도까지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출력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쉬면서 전기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일반 모드처럼 계속 세게 돌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탁월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오토 모드를 처음 켠 뒤 30분 동안은 온도를 자주 바꾸거나 전원을 끄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의 오토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데 자꾸 설정을 바꾸면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고 바람도 약하다면 필터 청소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필터는 공기 중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공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실외기가 더 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전기 소모는 늘어나고 냉방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낸 다음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워주세요. 여름철엔 2주에 한 번 정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전기세가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름철 전기세 절약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아, 임산부 등록 장애인, 희귀 질환자 한부모, 과정 등 세대 특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 요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나 혜택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실천만 하면 전기세 걱정 없는 여름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리모컨 버튼 하나, 바람 방향 조절, 필터 청소, 커튼 설치. 이런 간단한 습관이 한 달 전기세를 반으로 줄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더운 여름 참기만 하지 마세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이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가정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에어컨 리모컨을 들어 오토 모드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전기세 절약을 시작합니다.